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부터 1박 2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로 간 이재명, 부산으로 가는 한동훈 뭐 이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그 부산대병원을 박차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맞춤형 부산 방문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1박 2일로 지방을 순회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부산을 1박 2일 코스로 정했을까? 그거는 바로 이재명이 부산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걸 겉으로는 뭐 국민의힘도 그게 아니고 미리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자, 그런데 부산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해가면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 뭐 완성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인 내가 약속을 하나 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걸 완성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통과시켜 보겠다. 민주당은 아마 반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듯이 제일 먼저 그 산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수건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저런 빗장을 걸고 있죠. 그 점을 바로 딱 겨냥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은행 부산 그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우리를 찍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겨냥한 진짜 맞춤형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이재명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의 엄정한 처벌을 강조해왔다.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의 특혜 등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해 국민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표현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숨은 그림, 이걸 이제 부산의 유권자들이 저는 캐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지점이 응급의료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거거든요. 부산의 권역별 외상센터는 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어떤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센터가 아니고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다. 그런 의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뭐 이런 걸 자처해가면서 오마이뉴스는 또 그걸 실어줬고요. 그런 걸 보면 부산대 권역별 외상센터의 그 의료진의 규모나 실력, 이거는 정말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거 평가를 안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바로 응급의료체계 얘기를 하면서 그걸 무너뜨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교한 타겟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우선 첫 번째, 민주당이 반대하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 이 부분을 겨냥해서 그 표적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의료진의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한 부산대병원을 박차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이재명 대표를 또 직접 겨냥해서 메시지를 낸 거죠. 이것도 이재명 타깃이고. 그래서 맞춤형 메시지로서 아주 적확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제 자갈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밝은색 맨투맨 티셔츠에 숫자로 1992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1992라는 티셔츠는
1992가 뭔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학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만은 부산에서 이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산의 상징이죠.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마지막 우승 한 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승 한 해.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1992 그러면 다 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겨냥한 것. 이거는 또 부산과의 동질감. 그리고 본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좌천됐을 당시의 부임지. 그걸 뭐 유배지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래서 부산 시민과의 동질감을 또 부각시킨 점. 이런 점이 이제 맞춤형 메시지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수의 분들이 아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죠? 또는 왜 기대만큼 안 올라가죠?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치어리더와 같은 그런 유튜버들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가 한동훈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을 거의 더블 정도로는 앞서 있어야 정상이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잘못돼서일까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도 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저쪽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악마화한다고 과연 민주당 지지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맞춤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민 다수의 시선, 국민 눈높이, 이거를 누가 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맞춤형 메시지로서 득점을 하는 요인이면 저는 실점을 하는 요인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김건희 특검법 관련입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건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왜? 그게 잘못된 법이라는 거는 민주당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마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62% 내지 65% 여론조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반전을 시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고민도 더 하고 물타기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니면 총선 후 특검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물타기 중에 하나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용산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뭐 국회에서 추천하면 받겠다. 내지는 자 김건희 여사 관리하는 뭐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왜? 이거를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전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그걸 수용하는 형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니셔티브가 한동훈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거꾸로 됨으로써 한동훈이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득점에 실패한 거죠. 오히려 실점 요인이 됩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는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고 동질화 쪽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실점 요인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를 보면 결국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효과를 초래했다. 또 하나 최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중에 저는 잘못된 선택이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구인사 방문입니다. 단양에 있는 구인사 방문. 잘 아시다시피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구인사는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의 본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중에 조계종 신도가 많습니까? 천태종 신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곳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이 찾아갔다. 이것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하는 많은 유권자들한테, 저는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줬다고 봅니다. 잘못된 기획이죠. 절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보다 더 신도가 많은 절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던 절을 간다든가.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이 조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꽤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의 국민의힘이 지금 치고 나가지를 못한다.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회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보다 더 높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훨씬 앞서는 그 지지율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필요하고 자기 나름의 맞춤형 메시지도 필요하다. 맞춤형 메시지로 득점을 하고 차별화로 추가 득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별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 득점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글쎄 뭐 요새 유튜버들 보면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은 뭐 워낙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를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한동훈 비대위 잘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이 안 오르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맞춤형 메시지 마침 부산 가서 낸 그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